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정말이지 모두가 깜짝 놀랐었죠. 지난 21대 총선 얘기인데 21대 총선 지역구의 총 253석 중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을 차지했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84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 몇 석을 더 건지면서 겨우 개헌저지선의 턱걸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악수를 감안할 때 최소한 과반은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런 관측과 예상은 정말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통합당은 참패했을까? 지금 이 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일은 내년으로 예정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화일보에서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라기보다는 약간 칼럼의 성격을 띠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권, 한동훈, 원희룡, 윤희숙, 자객공천, 내년 총선 전략적 허용 검토였습니다. 제목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는데 자객공천이라는 말과 전략적 허용 검토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자, 먼저 자객공천이라는 말은 상대 후보를 죽이기 위해 공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맞춤형 공천이라는 말도 수반되는데 상대 후보를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맞춤형 공천이 자객공천에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허용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포용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해당 글을 쓴 문화일보 허민 기자는 이 같은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여권의 총선 공천 전략적 허용 주요 대상자라는 제목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가 바로 그것인데요. 국무위원 신분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두 명하고 여당, 즉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안철수, 나경원, 윤희숙 등을 전략적 허용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과 이준석은 허용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 밖에서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영입 보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영입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문화일보 허민 기자의 주장이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자객공천 전략적 허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듯한데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끝이다. 이런 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나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전망도 그닥 밝지 않다는 것인데 당장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원내 과반은커녕 제1당도 바라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1차 목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40여 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35석에서 140석가량 확보하는 것이라는 말이 당 관계자로부터 나오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의 단독 과반, 즉 150석 이상은 꿈꾸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지율도 답보 상태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 모두 30%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 때마다 이상한 장기를 발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로 장난을 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체 뭘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객공천과 전략적 허용이라는 겁니다. 총선에 나설 경우 검사 공천 논란에 휩싸일 게 확실한 한동훈 장관, 소신 언행으로 진보 진영에 의해 공공의적으로 몰린 원희룡 장관, 또 올 초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었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하는 윤희숙 전 의원 등을 전략적 허용 대상자들로 선정해 총선 전선을 구축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특정 인물들에 대한 전략적 허용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자객공천과 거점 확보입니다. 이 둘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자객공천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상대방 핵심 인물들과 대상 지역을 골라 소위 선수를 내세우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강성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인물로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 자객공천을 하면 정청래를 낙선시키는 효과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을 흔들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 거점 지역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근접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또 예를 들자면 원희룡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있는 경기 고양 갑에, 윤희숙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론이 나도는 중구 성동이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버티는 광진 을에 내세우는 방안, 또 안철수 의원의 경우 강세가 약한 경기 남부 지역에 출마해 거점으로 활약하게 하고 나경원 전 의원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에게 호의적인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은 영입이라던가 제3지대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금태섭, 양양자와의 어떤 전략적 연대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게 허민 기자의 주장 핵심이었습니다. 즉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내각에 남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야 한다라는 어떤 한가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끝이다라는 어떤 절박감으로 일단 사람을 쓰고 보자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도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전략적 허용 범위에서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애들은 여권 핵심이나 지지층들의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자, 지난해 말쯤인가요?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를 차지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이른바 한동훈 차출론에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을 해 주셨던데요. 하지만 오늘 문화일보 허민 기자가 제기한 이른바 전략적 허용이라는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라는 거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니만큼 이기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긴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문화일보 기사에 주목한 건 유승민과 이준석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미래통합당 얘기를 꺼내 들었죠. 이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의 총선 패배는 총선을 준비하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념 정당으로서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공천위원장이었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두고두고 욕을 먹는 이유이고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사죄한 적이 있었죠.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까지 당 이름을 바꿔가면서 전전긍긍했던 유승민과 이준석, 김웅, 이현주를 받아들인 것도 당시 미래통합당이었고요. 얘가 도대체 어떤 애인지도 모를 조성은이라는 애를 영입했던 것도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유승민, 김웅, 이준석 이런 애들을 받아들일 때 내세웠던 명분이 일단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이었고 유승민계 애들이 수도권 선거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도움은 개뿔. 당시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고요. 보수의 여전사라면서 반문의 적임자로 문재인 욕 몇 번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출신 이현주 전 의원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게 바로 이현주입니다. 또 박지원을 존경한다는 조성은 결국 고발 사준이 뭐니 하면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내각의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여권에서 인지도가 있는 나경원, 안철수, 윤희숙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호의적이고 활용 가치가 있는 금태섭, 양양자, 조정훈과 전략적 연대를 갖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참 생산적이다라고 보나 유승민, 이준석 이런 애들과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의 통안의 패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